히어로의 정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크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우선 미국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전월 대비 반토막 수준인 8만 9천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5만 개였는데 크게 하회를 했죠. 우선 이 민간 고용 지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정보센터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지표로 옮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이게 말 그대로 고용 지표를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노동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고용이 이렇게 꺾인다는 거는 네, 연준이 제시했던 높은 물가를 좀 잡힐 수가 있다는 거겠죠. 연준이 물가를 잡게 된다는 거는 결국 금리 정책에 대한 전환, 피벗에 대한 기대감들도 시장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국제유가가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정말 95달러까지 상승했던 이 국제유가가 지금 거의 85달러, 10달러나 하회를 했어요. 그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선 여기에는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도 증산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지금 감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메꿀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경유 수출 금지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원유에 대한 좀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유가 관련 테마주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은 그걸 제외하고는 빅테크 종목들의 정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좀 시장이 크게 환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키뱅크에서는 이제 애플에 대한 고평가 보고서를 냈고 특히 팀 쿡은 네, 대규모 주식을 내부자 매도를 했는데 이게 웃긴 게 내부자 매도했으면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애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정말 애플은 대단한 것 같고 이번 아이폰 프로가 결국에는 또 흥행을 하면서 애플의 강한 영업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애플 걱정, 테슬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씀, 그냥 신고가 랠리를 물론 단기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 빅테크 종목들은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잖아요. 세계의 기업에 대한 산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영향을 없는 받는 국내 기업들이 좀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좋은 이슈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4분기 때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다만 최근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 양심 합쳐서 한 15조 원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잘 나갈 때 코스피 3천 찍을 때 네, 거래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뭐 70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반의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15조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로 좀 시장에 대한 이 규모가 많이 줄어든 건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제가 장전 그 장 이후에 계속 올려드리는 게 그 중에 시가총액이 5천 원 넘는 게 없어요. 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소형 접종 위주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자, 오늘도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다른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반등이 정말 최근에 하락 대비해서 반 정도까지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렇게 나올 또 명분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악재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건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뭐 오늘 두 가지가 해소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높아요. 네, 여전히 높은 달러, 여전히 높은 국제 유가, 국채 금리.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진정시키려면은 확실히 셧다운 뉴스가 완벽하게 좀 완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돌릴 수 있지만은 이게 뭐 강력한 추세 전환은 아니라는 점 꼭 명심을 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행이 어제 이제 구두개입을 이제 좀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달러를 좀 풀어야죠 시장에. 네, 과연 오늘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건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별적으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들. 최근에 그래서 국내 자동차 기업 업종들이 어제도 제가 마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잘 버텼잖아요, 하락장에.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저점에 매수 타이밍도 나쁘지 않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10월 중순부터 중고차 판매를 진행하는데, 이 중고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그냥 우리가 보통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개인 소비자들이 야 너희들 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라라고 하는 산업입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고차 렌탈 업종들이 다 50일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또 이제 시장이 돌아가게 된다면은 또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금리가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종목들의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우리는 뭐 올라갈 때가 아니고 최저점에 있는 종목들의 좀 호재를 확인하면서 좀 모아가실 분들은 충분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중고차 쪽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뭐 요게 이제 오늘은 메인은 아니었고, 어제 이제 현대차가 리튬 메탈 배터리를 뭐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에 뭐 관련 종목들, 뭐 한손네오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장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테마주가 만약에 수급에 들어오면은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종목들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종목들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목표가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넘어가면서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있고, 뭐 그리고 재무제표 확인해가지고 또 내년 상반기에 또 이런 이 상장 폐지 리스크도 있잖아요. 천천히 종목들에 대한 리밸런싱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있죠.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게 되면서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과연 오늘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좀 재료가 소멸될 것인지, 과연 이제 정말 400%짜리 종목이 나올 것인지가 중요한데, 주관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눈치 게임이 좀 심하거든요. 네, 주관사가 많아져 버리면은 이게 청약을 못 받으신 분들은 뭐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게 갭 하락 뒤에 2매도 물량을 과연 바닥에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 입장으로서는 오늘 오히려 하락장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투자자들이 자금이 몰리는데 오늘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괜찮은 메리트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모든 여러분들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최고점을 찍은 종목들은 떨어집니다. 이건 주식이든지 지표든지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 고점이냐 아니면은 신고점 구간에서의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악재가 10개 있었다면은 2가지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는 이제 악재들을 천천히 해소하면서 좋은 호재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 이게 약세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완벽한 모멘텀이 되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천천히, 재미없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미없겠지만은 적극적으로 막 정말 강력한 추매보다는 네, 계속 저는 올해까지는 회전율 위주의 짧은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